안녕하세요. 돈 공선생입니다. 최근에 깡통 전세가 드디어 속출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깡통 전세가 있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나타난 위험신호,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뉴스에서 나타난 부동산 이상하다, 위험신호탄? 이거의 첫 번째 내용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에서 소형평수가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소형평수가 많이 팔린 게 그게 뭔 대수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걸 들면서 올해 상반기 소형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최고였다, 역대 최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건 일단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매매가 1억인데 전세가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다 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 114에서는 하는 얘기가 거래 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점점 확산된다 이거죠. 지방은 당연한 거고 수도권 외곽까지 점점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 단지들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면 이거를 정말 작은 갭으로 본인이 여유가 안 되는데 이거를 전세를 끼고 갭으로 산 투자자들한테는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나중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라는 내용이죠. 자,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보는 것처럼 2003년도, 5년도, 그리고 10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인천 서구는 투자자들의 빠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겠죠. 2004년도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입주가 임박했는데 분양권 매물이 홍수다, 깡통 매물 수두룩 올라가고 있다, 깡통 주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꺼내봤더니 수도권 일대에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최초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속칭 깡통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봤더니 이제 초월읍 K아파트 33평 분양가는 1억 3,48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을 내려도 안 팔린다 라는 내용이죠. 지금 같았으면 당장 샀겠죠. 자, 또 2005년도에 깡통 아파트 내용입니다. 부천시 역곡동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가 31평인데 그때는 2억이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2억 원에도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우남 아파트를 봤더니 실제로 2006년대에 그 전이었겠죠. 이게 2004년도 5년도 기사였으니까 2억 원이 안 됐죠. 지금은 전세가 3억 3,600이다. 그러면 3억 3,600의 전세를 놨으면 깡통이죠. 그것도. 근데 그때는 내용이 없었다. 전세가 막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매가가 올라갔으니까 깡통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매매가가 반영을 못하니까 깡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매매가가 4억 5천이다. 어쨌든 4억 5천이라는 가격이 이때 3억대라도 다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죠. 그죠? 이때 깡통에 샀으면 2억에 사서 조금만 있었어도, 이전에는 이제 전세가가 집계가 안 됐는데 그래도 3억 가까이는 갔겠다. 물론 이제 2006년도에 샀으니까 12년이면 6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수업 때 얘기해 주는 거. 요거 보고 사라, 요게 힌트였죠. 자, 대주 파크빌 2차. 이건 남양주시에 있는 평내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억대 미만이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2억이었는데, 보세요. 그때는 이제 1억 한 2천 이렇게 올라오다가, 2010년, 12년, 16년. 이때는 샀어야 됐죠. 그죠? 이때 안 샀으면 안 됐다. 그래서 언제 사냐, 언제 파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솔직히. 지금 이때 샀어도 2억 정도에 거의 2억에는 안 되고 한 2억, 한 2천, 3천 정도에 샀겠네요. 2억 3천, 4천? 지금은 이제 눌려있다가 확 올라가니까 이제 2020년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집값 하락에 깡통 아파트 속출. 이건 재밌는 내용인데, 전세금 5억 5천, 본인 돈입니다. 그리고 저축 2억 5천, 대출 8억, 16억으로 165제곱미터, 그러니까 61평짜리입니다. 61평을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2006년에 받은 건 다 깡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깡통 아파트라는 말은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내지는 원래 집을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아파트를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또는 재작년에 집을 샀거나 분양을 받았다면 모두 깡통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 씨. 지금 살고 있는 165제곱미터 아파트를 2년 전 16억 원에 샀습니다. 전세금 5억 5천만 원에다 저축 2억 5천만 원을 보태고 나머지 8억 원을 대출받아 마련한 집입니다. 그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다 아이들 교육 여건을 고려해 큰맘 먹고 강남에 처음 내 집을 갖게 됐습니다. 가격은 다소 부담이었지만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금과 금리 등 비용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내년 봄이면 대출이자에 월급까지 갚아야 되는데 전세금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지도 못할 처지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은 13억 원, 2년 전 살 때에 비해 3억 원이나 적습니다. 이른바 깡통 아파트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109제곱미터의 아파트 경우 자, 여러분들 보셨죠? 2년 전에 산 아파트는 모두 다 깡통 아파트랍니다. 그 깡통 아파트로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집을 살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깡통 전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기사죠. 깡통 전세 주의보,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뻔하죠. 자,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갈 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깡통 전세 같거나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세값을 지키는 방법은 뭐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집값 하락의 깡통 전세 속출 수도권도 비상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뭐 전세가가 80%가 넘는 곳이 뭐 이천, 여주, 수도권 이런 데가 많다. 자, 여기에 춘천, 서원구, 서북구, 서산, 당진, 포항, 북구가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투자자분들은 옳다쿠니 하실 거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저기 전세를 살면은 위험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집 없이 사는 거는 안 되죠. 전세 세입자도 집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을 올리면 다음 전세를 나가라 그러면 뭐 나가야지 어떡해요. 기간이 다 됐는데. 티격티격 싸우다가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전세가 8천인데 깎아서 1억에 팔면 전세가율 90%잖아요. 근데 이게 높았던 적이,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라서 KB 자료랑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랑 달라요. 70%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에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런 글들이 인기다, 조회수가 많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제가 정책 심리 수긍이라 그랬죠. 정책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가 반영되고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수급이 결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 잘 보면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데 많이 있겠죠. 대신 공급량은 피해야 되겠죠. 그죠? 주변 공급량. 원주도 지금 그렇습니다. 무실풍경채가 분양하죠. 어떻게 될지 내일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알려드리면서, 이 신혼부부가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신혼부부인데 지금 내가 호반 서밋을 사야 될지, 지금 이거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지금 더샵처럼 입주장 때 싼 물건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분 제가 해결책, 솔루션을 드리면서 오픈과 그리고 현재 공급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무실풍경채에 대한 내용, 내일 저녁 목요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